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새벽이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저기 미국에서도 들어오시고 미국은 오후고, 호주는 아침이시죠? 1시간, 2시간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알고 있어요. 호주에서도 들어오셨는데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인스타 댓글에 저희 이 독서 챌린지를 신청하셨나 봐요. 근데 새벽에 못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꼭 새벽에 안 하시고 독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기는 새벽에 참여하려고 이걸 신청했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서 독서 지도사시더라고요. 인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참여하려고 신청하신 것 같아요. 못 일어나고 6시에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책을 읽으시나요? 막 이 새벽이 막 기다려지시나요? 이 새벽 5시가 막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막 이 하루의 시작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아직 자고 있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시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맞이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겨우겨우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시나요?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나요? 아마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새벽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나를 이제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나 꿈이 있거나 내 삶에 대한 분명한 또 목표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한 달은 저희 단단글방에서 6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후반기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달이기 때문에 보통 1년 목표 세우고 막 이렇게 가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6월에는 이 좀 상반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잘 이렇게 돌아봤고 점검이 됐을 때에 또 후반기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런 글감들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드린 글감이 이거였어요. 지금 하는 일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감하고 글쓰기 가이드를 한 문단, 두 문단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에너지가 생기는지 아니면 소진되는지 돌아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몰입했던 순간, 보람을 느꼈던 순간, 혹은 반대로 지쳤던 순간이 있다면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러면서 이번 글에서는 성과나 결과보다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삶에 어떤 활력과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글쓰기 가이드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만드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적어보세요. 지금 어떤 성과, 결과 이게 아니라 책 쓰기도 그렇죠. 책을 결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원고 지금 우리 공저 15기 작가님도 함께하고 있는데 초고는 마치고 퇴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하는 뭔가 내 그 원고 아직 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원고를 이렇게 잘 초고는 썼어 어떻게든. 근데 퇴고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100% 마음에 안 들어. 끝까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과나 결과보다 내가 이 과정 이것이 어떤 내 삶에 활력이나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사실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결과와 성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면 우리가 몰입도 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이미 나는 다 보상을 받았잖아요.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생기있게 하고 나를 활력 있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좀 기대 못 미치고 그렇지 않더라도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살아있나요? 생기가 있나요? 활력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어, 제가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제공을 받은 책인데요. 제가 사실 이게 책 의뢰들을 좀 받아요.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동구매, 옛날에도 그렇지만, 공동구매도 계속 받아요.
이런 저, 왜 제가 다 못하죠. 많이 이제 거절하고 또 책도 봤을 때 내가 지금 좀 관심이 있는 주제, 뭐 제목이다 이러면 이제 받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런 책 중에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책들이 있어요. 저번에 달리기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라 아마 카드뉴스도 제가 여러 번 만들어 드렸고 근데 이 책은 되게 간단해요. 자기계발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보통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그냥 이렇게, 비문학으로 쓰여진 게 있는데 약간 소설처럼 쓰여진 그런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형태로 쓰여 있어서, 그리고 제목이 뭐냐 하면 에너지 버스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확 안 와닿는 거예요. 에너지 버스가 뭐야?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받았는데, 처음에 조금 그냥 다른 책이랑 좀 비슷한 뭐 그런 건가? 이제 그래서 좀 읽다가 그렇게 흥미가 딱 한 번에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천천히 읽어야 되겠다. 어제 그저께 봤는데 저한테 또 너무 필요한 책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보고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뭐 많지도 않고요. 이야기처럼 쑥쑥. 어떻게 보면 다 한 번씩 예전에 읽었던 내용이고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은 에너지 버스인데 어떻게 보면 리더들에게 너무 중요한 책이고요.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리더이고 또 여러분이 속한 어떤 조직에서 어떤 그 리더 역할, 뭐 커뮤니티든 일터이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예전에도 작은 어떤 조직에서 리더의 위치에 여성 리더로서 한 1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그런 책들을 엄청 읽었죠. 엄청 고생도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상처도 많이 줬고 너무 어릴 때부터 제가 리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지금의 또 좀 단단한 저를 사실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렇게 울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리더십에 대한 책을 요즘에 잘 안 읽어요. 안 읽는데 이게 사실 자기계발서로 분류가 돼 있지만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사실은 리더십에 대한 책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책.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그냥 가볍게 보다가 좀 다시 몇 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면서 깊이 있고 깊은 사유를 던져주는 책이 있고 단순하면서 그렇지만 정말 이 본질적인 거를 담아낸 책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책을 다시 이제 뒷부분 마무리하다가 이 책을 그 상세 페이지 온라인 서점에 있는 거를 막 자세히 봤어요. 사실 이걸 자세히 안 봤거든요. 새벽에 자세히 봤어. 보니까 이게 20년 전에 나와서 지금 다시 이 책이 개정이 돼서 20주년 기념 특별판으로 그러니까 양장으로 이 책이 나온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50만 부가 팔렸대요, 한국에서. 그리고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어떻게 50만 부가 팔렸지? 여러분 50만 부면 지금 1만 부 파는 거, 1000권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3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필독서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엄청 지금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책이 이제 200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는데 한국 독자들이 그 먼저 진가를 알아보고 세계 최초로 밀리언셀러로 급부상시켰대요. 지금까지도 국내의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임직원들의 필독서로 팀 리더십 연수 교재로 개인 성장의 또 바이블로 그러니까 개인 성장의 어떤 그런 또 자기계발서와 바이블로 꾸준히 읽히면서 이게 지금 스테디텔러로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책을 처음 봤거든요, 제목을.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살짝 안 읽혀서 이렇게 좀 던져놓다가 지금 2, 3일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읽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다시 저에게 필요한 책이고 다시 한번 저의 리더십, 가정과 또 제 주변에 뭐 가족에서도 우리가 다 각자의 어느 위치가 있고 그렇죠? 또 뭐 커뮤니티든 하여튼 어느 위치에서도 내가 그냥 작은 커뮤니티도 그렇죠. 요즘 취향 모임도 많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내일. 그래서 이것도 또
토론 도서로 한번 해야 되나? 제가 자기계발서는 잘 안 하거든. 선택을 안 하거든요. 우리 인문 북클럽에서는. 근데 작가님들에게도 읽혀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가들도 다 리더들이거든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사실은 그 책에 녹여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의 그 콘텐츠로 편집해서 이 책이라는 그 상품 안에 잘 편집해서 넣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책만 쓰고 뭐 어디다 던져 놓으면 요즘은 다 책 만들어주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과 비전과 또 기대감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책을 뭐 우리가 앨범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그 책 속에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인데 그 안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변하고 내 삶이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조망하는 그런 또 시간도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메신저죠.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공적인 글쓰기로 나아가면서 메신저가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뭐 가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든지. 예, 그래서 전 작가들은 리더라고 생각하고 북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다 작은 어떤 소그룹, 커뮤니티를 이끄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이 회사에서 팀장.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저는 이 책을 왜 처음 봤지? 근데 물론 이제 자기계발서에 속해 있는데 거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의 뭐 연수 교재로 굵직굵직한 지금도 공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이렇게 연수 교재로 그리고 책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근데 여기에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에너지 버스 원칙 뭐 10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이야기로 돼 있어요. 에너지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조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뭐냐 하면 아내의 이혼 요구 또 어떤 팀을 이제 꾸리는 팀장인데 해고 위기 막 모든 게 막 힘들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막 그 사고와 에너지로 삶이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고 거의 번아웃, 탈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겨우겨우 팀을 이끌고 그러니까 모든 게 불만스럽고 모든 게 이제 부정적이고 그러다가 뭔가 이제 며칠 뒤에 그 뭔가 자기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심지어 그날 아침에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나요. 그래서 펑크가 나서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막 거의 뭐 투덜투덜 이제 그런 이제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 버스에 탑승하면서 이 에너지 버스 운전사 조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조이가 이 사람 인물은 이제 조지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서 그렇게 온통 그 얼굴도 이제 굳어져 있겠죠. 이 생기 없고 무기력하고 막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이 조지가 버스에 탑승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말을 건네죠.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의자에 앉았는데 백밀러로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걸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요일 아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대가 월요일 아침 9시래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월요일이죠. 누구나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일터에 나가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이 통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 사람들이 그 월요일이 막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을 어떤 그런 시간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조지에게 이제 조이가 말을 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 자신을 뒤흔들게 방치해두는 수많은 불행한 영혼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운전대를 잡고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신념, 당신의 행동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버스 운전사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될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조이가 물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뭔데 왜 내 삶에 간섭을 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막 그래요. 다시는 이제 저 버스는 안 탄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이제 건네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버스를 이제 또 타게 되고 하면서 계속 이 원칙 하나하나를 이제 이 사람이 배우고 마음을 열고 실제로 그걸 이제 조금씩 실행하면서 정말 그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동화책도 하나 주고요. 어떤 안내서 이제 처음에 동화책 주니까 왜 이런 동화책을 왜 나한테 줘? 이런 거죠. 근데 서서히 거기 이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안내무도 이제 하나 주는데 동화에 이어서 여기에는 이제 꼭 이런 답을 써보라는 질문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그러니까 비전이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꿈틀대는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적어보세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두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5년, 이 질문을 우리 많이 생각해 본 거죠. 예,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이 자신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그러니까 꿈틀대는 내면에서 꿈틀대는 소망. 여러분 이 비전 아마 다 적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올해 초에. 근데 까먹고 이 조지처럼 그냥 갑자기 닥쳐진 그냥 일들을 막 처리하느라고 너무 막 분주해지고 삶이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엉망이 되고 뭐 번아웃 탈진, 부정적인 기운으로 아내의 이혼 요구가 올 만큼 그런 또 해고 위기가 올 만큼 뭔가 모든 게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 새벽에 있는 분들은 아니실 것 같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좀 질문들도 다음 달 저희 글방에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한 달 상반기를 돌아봤으니까 후반기를 잘 살아.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와 연관이 되냐 하면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 비전을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뭐 지우지가 지금 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거를 다시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걸 적어보면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글쓰기 자체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시각화 이 종이 위에 내 생각을 꺼내놓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뭐예요? 이 생각이 가진 에너지가 있어요. 아마 많은 그 자기계발서에 이 내용은 다 있죠. 잠재의식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고, 이 생각하면 된다. 근데 생각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생각이 가진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에게 어, 지금 당신의 그 인생과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전을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짜 이 조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지금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지금 네 버스 운전대는 지금 네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프리젠테이션 뭐 주변에 뭐 이런 요구를 겨우겨우 막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도 시간의 주도권도 그렇고 막 이렇게 끌려다니잖아요. 온갖 그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비전을 글로 옮겨 적는 순간 여러분 오늘 옮겨 적어보세요. 그 행위가 비전을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글로 옮겨보는 순간 그 행위가 강력한 에너지를 이끌어내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의 힘이죠. 생각의 힘이죠. 글을 쓰면서 그 글을 쓰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장력, 문법 이거는 그냥 나중에 태고하면 돼요. 태고하면 돼요. 나 글 못 써요. 글 써본 적이 없어요. 안 써봤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이건 나중에 우리는 태고라는 게 있어요. 지금 글빵분들은 그냥 다 저는 늘 초고 쓰라고 하거든요. 그냥 매일 어떻게 태고를 해. 우리가 다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기는 초고고 힘을 키우는 시간이다. 내 목소리를 쓰면서 매일 한 문 단위라도 쓰면서 내 목소리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거를 제가 매번 강조하거든요. 문장, 문법 다 틀려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내 목소리를 발견하는 게 진짜 글쓰기의 힘이거든요. 비전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적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비전을 글로 옮겨 적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강력한 에너지를, 이번 달에 저희 글방에도 30분인가 31분이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보통 뭐 15명에 25명, 뭐 25명, 이게 너무 되는, 이번에 같은 30명. 근데 좀 또 여러 나라에서 미국, 호주, 어디야, 일본, 뭐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들어오셨어. 근데 이번에 라이브 모임을 줌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는데요. 요즘에 막 참교육 이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해요. 아직 못 봤어요. 주말에 한번 볼까. 한 분이 이제 교사인데 휴직을 하셨더라고. 교권 침해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울면서 본대요. 지금 교사들은 그 드라마를 지금 전 세계 1위를 찍고 있죠. 울면서 본대요. 근데 저희 글방에서 이제 예전에 어떤 분도 이렇게 좀 뭐 상담소 이런 다니신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글방에서 1, 2년 글 쓰면서 다 치유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북클럽하고 글쓰기 하면 상담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너무 급할 때, 진짜 내가 너무 이게 급할 때는 가야죠. 우리가 너무 이제 몸도 급하면 가야죠. 응급실 가야죠.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고 하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독서랑 글쓰기는 예방이에요, 예방. 그러니까 너무 급할 때는 상담소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맨날 뭐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이 읽기와 쓰기를 하면요. 사유를 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지를 발견해 가면서 거기서 굉장한 생각 에너지, 그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이거를 수백 번 뭐 확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읽고 쓰면은 이거 뭐 수백 번 확언 안 해도 돼. 맨날 확언하잖아요. 읽는 것 자체가 확언이지 뭐. 뭐 내가 뭐 그 문장 100번 읽고 쓰고, 저는 그게 세뇌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긴 텍스트를 꾸준히 읽고 그 자체가 계속 그 문장을 계속, 제가 첫 책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난 매일 독서를 샤워한다. 왜냐면 나갔다 오면 또 이제 뭐죠? 더러운 뭔가 이런 것이 묻어오잖아요. 감정이든지 어떤 생각 에너지든지 내가 원치 않는 거 이렇게 묻혀오잖아요. 우리가 옷이 이렇게 하루에 입으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정, 생각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보이는 옷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정신, 생각, 감정도 다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독서하는 그 첫 책이 독서법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거기서 또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뭐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맨날 샤워하는 거야. 우리가 매일 몸을 씻듯이 내 정신과 내 영혼을 계속 씻는 거죠. 씻는 거예요. 다시 그게 학원이지 뭐예요. 우리가 계속 학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까먹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직 내 잠재의식 깊숙한 곳까지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열등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에너지가 진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 글팡에서 어떤 분이 작가님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세요? 어떤 에너지로 다 하세요? 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에너지도 20년, 30년 전에는 진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향적인 건 그냥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바뀌었죠. 20년 정도 이제 읽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이제 너무 높아졌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타인의 시선, 타인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거절 못하고, 내 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나한테 집중 못하고 다른 데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제 그런 치유와 어떤 독서를 통해 변화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자존감이 100%, 200%.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에너지 안 빼기고 오로지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나머지 또 세상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 존재가 이제 충만해지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에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그 과정 자체가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거기 생각의 에너지, 이 과정 자체가 그 생각의 어떤 에너지를 모으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저 사람 뭐야? 이러다가 이제 하나씩 뭐가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얘기하면 링컨 얘기를 하나 합니다. 링컨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가 그래서 집에서 토요일 날 오후에 거실에 이렇게 서성이다가 탁자 위에 그 타임지가 있는 걸 보고 딱 집어들었는데 표지 인물이 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 한 명인 그 링컨입니다. 링컨. 네, 링컨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읽다가 이 얘기를 이제 발견해요. 9번에 걸친 선거에서의 대참패, 2번의 파산으로 인한 재정적인 고통, 약혼녀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우울증과 신경 쇠약으로 고통받은 나날. 이 모든 것이 48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링컨을 괴롭혔던 숱한 역경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지만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있지 않은 굉장히 비극적인 뭔가 그 삶의 고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건 보지 않고 대통령이 된 그런 거에 좀 더 많이 집중하죠. 그런데 요거에 덧붙여서 그 밑에 이 링컨 대통령의 말이 이 조지의 가슴을 적십니다. 요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되게 짧은 문장이에요. 요건 진짜 제가 필사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내게 온 한 문장 밴드에 올려야지. 나는 승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나는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무 이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는 승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나는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빛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링컨은 아까 월요일 9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포기도 할 수 있는 그냥 이 사람의 그 앞부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48세 이전의 삶을 보면 삶을 포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겠다.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거는 대통령이 딱 되겠다 그런 목표는 있었겠죠. 근데 어떤 성공이 아니었어요. 오직 진실에 사로잡힌 사람, 오직 내 안의 진실에 내 가슴을 움직이는 그 진실에 이거는 다 다를 거예요. 아까 내 목소리를 발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목소리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건 다 다를 겁니다. 그 진실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나는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빛에 사로잡힌 사람. 표현은 다른 거지만 우리 안에 빛, 여러분의 안에 빛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목소리는 진짜 목소리는 뭐예요? 여러분을 오늘도 살아있게 하는, 오늘도 생기있게 하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꿈틀꿈틀하게 하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하루 좀 그것을 고민하면서 종이에 다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의 에너지를 다시 100%, 200% 충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